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야당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제일 잘 아는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이 하와이 홍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네네. 홍준표 전 시장의 입국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와 이준석 네. 대표의 생각이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적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오. 전 대표 두 분이죠, 전 시장. 왜냐하면 두 분의 생각은 같다고 봐요. 뭐냐? 네. 국민의힘을 깨서 부스러기를 흡수하겠다. 음. 그러면 두 분은 아마 이제 조금 정돈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계속 흔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본인들의 정치적 세력 확대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국민의힘이죠.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흔들흔들하면서 의원들 흘러나오면 네. 부스러기처럼 깨져 나오면 누가 흡수하기 좋을까요? 두 사람이겠죠. 홍준표. 두 분이 뭐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이나 네. 정치를 할 마음은 여전히 강력하시고 근데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은 국민의힘을 공격함으로써 보수의 정톡성을 우리다. 또 우리가 정통. 그래서 깨져 나오는 지지세와 의원들을 흡수하면서 뭔가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상상을 해봤어요. 예. 두 분이서 손잡고 갑자기 기자회견하지 않을까? 홍준표, 이준석. 보수를 새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예. 보수를 새로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꼭 네.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 보수의 가치와 기능에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갈라치기는 반보수예요.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보수의 가치에 반대하는 반보수적인 지극히 반보수적인 게 갈라치기와 사회 갈등 유발 이런 거예요. 네. 또 하나 품위가 있어야 보수예요. 막말 막 퍼붓고 그거는 반보수적이에요. 맞네. 그래서 예. 제발 다른 거 많이 안 바랄게요. 예. 그냥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좀 품위 있게 좀 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보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말씀을 해주면서 같이 기자회견하는 순간은 뭐 저는 좀 그런 날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못할 것 지켜본 같아요. 모습이 그러지 않아서 그래도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레 포기하면 안 돼요. 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보수도 정말 새롭게 깨어나고 같이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손잡고 그렇죠. 추경도 빨리 처리하고 민생 위해서 국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빨리 네. 국무총리 임명 좀 해주세요. 그래 일하지. 거기부터 막혀 있네 또. 그 역사를 되돌려 보면요. 저도 이번에 저는 그때 정치 안 할 때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떻게 국무총리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의혹이 막 산더미 같은데. 예. 근데 민주당이 그때 거대 야당이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래라고 해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대승적으로 진짜. 대승적으로 그래 대통령 일 왔으니까 좀 해봐. 일해야지 하고 그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굳이 안 파고 그냥 오케이 도장 찍어줬던데. 네. 거기에 비하면 김민석 후보는 한덕수의 일단은 공이 몇 개 더 빠져 있고요. 달라 너무 달라. 근데 이걸 이렇게 문제 삼나 생각 일단 첫 번째, 두 예. 번째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가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뽑는 이유가 뭔가요? 일 시키려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일꾼 뽑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뽑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들게요. 변호사를 쓰셔야 돼요. 예. 1변호사 어. 사건을 한 2만 건을 처리를 했어. 그중에 뭐 욕먹은 사건도 있고 진사건도 있고 뒤집어진 사건도 있고 하지만 잘된 것도 있고 어쨌든 노련해요. 많이 줘 터져보고 하면서 뭐 별별 경험이 다 있어. 예. 또 이 변호사는 사건 한 100건밖에 안 처리 안 했어. 깨끗해. 예. 순백과 같아요. 누구한테 사건 맡기실 거예요? 저는 1번에.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에요. 자, 일 많이 하는 이래야 손은 상처나고 굳은 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 많이 했으니까 상처도 있고 굳은 살도 있는 거예요. 일 한 개도 안 한 손이 고와요. 근데 일 시키려면 우리 일 시키려야 되는데 고운 손 찾으면 돼요? 일 잘하는 손 찾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검증이란 것도 일할 능력이 있는지, 일할 의지가 있는지,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지. 왜 자꾸 고운 살 찾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예. 검증이라고 하면서 네. 일하는 능력과 의지와 경험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그게 답답했잖아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깔지 뜯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수사만 하고. 총리, 장관도 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일할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겠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일 시키는 주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일 잘할 머슴을 찾아야 돼. 머슴을 찾아야 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정리가 되네요. 그것만 근데 듣고 김민석 있으니까. 총리는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집 세가지고 좀 뭐 제가 뭐 너무 좋다 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그래도 일을 잘해. 그립감이 좋아요. 그리고 일 잘할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좋아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근데 일 잘할 것 일 같아. 잘해. 일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시켜야지. 자리예요. 내각을 대표하고 통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에는 특히 행정부를 잡아 통제하는 그립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감히 우리 김민석 음. 후보께서 총리가 되시면 네. 행정부를 잘 그립감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네. 정부 통제를 잘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합을 잘 맞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감이고 국무총리 감이죠. 제 이걸 더 잘 잘할 써야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이 재산 얘기만 계속 하다가 주진우 형 같은 경우는 보니까 70억이야. 그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해. 검사가 무슨 재산을 그렇게 월급쟁이가? 그리고 공무원인데 아버지도 검사였다던데 대를 이어 검사를 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때 이해가 안 가요. 의혹이죠. 오히려 그 의혹이 저는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 됐는지. 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월급이 그렇게 많나? 아들도 예금이 7억 4천 막 이렇게 있던데. 검사 그렇게 월급이 많나요? 제 친구 검사들은 돈이 없어서 애먹던데. 제 친구도 검사들 많은데 진짜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면은 어. 정말 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정말 묵묵히 일하는 검사 더 많죠. 제 주변 많죠. 친구들은 다 그래요. 제 주변에 일 많아가지고 일에 치이고. 나이 46살 집도 없고 네. 맨날 돈 벌어가지고 또 애는 많이 나가지고 막 생활비는 없다고 벌벌벌 빚만 그런 이만큼. 검사들이 그게 있는데. 대부분 예. 검사들의 생활이에요. 사실은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월급 뻔하죠. 근데 70억이면 이분은 특수 검사였나 봐요. 특수 검사였나. 특별한 검사님. 특별한 검사님. 월급을 따로 더 받으셨나?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걸로 이걸로 그런 걸로 지금- 국무총리 자격이 있니 없니 얘기하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1,000만 원 김민석 총리 그 말씀하시잖아요. 벌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인들이 1,000만 원씩 돈 모아서 네. 11명 모아줬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누가 1,000만 원씩 돈 빌려줄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그 김민석 총리가 나쁘게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분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동지들이 있고 또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 사실 민주화 운동 세대에 부채식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못했는데 그분들께서 그렇죠. 희생하셨다 계속. 나서셨다. 예. 그래서 저부터라도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께는 어떻게든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분들께서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왜 비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에는 그게 말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그걸 내 비상식이라 이익이 있어야 이득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왜 이런 생각을 결국 또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근데 때는. 그런 건 있어.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 제가 뭐 어느 당 어느 의원이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 먼 눈에 뭐가 보이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예, 먼 눈에 뭐가 보인다 말씀드리는 게 네. 정말 뒷돈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뒷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써주는 경우들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몇 억씩 받고 차용증 이런 거. 네. 근데 이분들은 갚을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터지면은 그냥 들이내려고. 차용증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하던 분들 눈에는 나랑 똑같은 걸 했네. 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네. 왜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남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자꾸 그렇게 저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오히려 이상해. 좀 이상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왜 그래? 제가 너무 크리티컬한 얘기를 예. 했네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 말씀이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일 이거는 시키려고 계속 뽑는 강조해야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 네. 지금 집권 초기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부를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네. 두 가지가 그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음. 김민석 후보처럼
행정부를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고 또 네.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최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적임자다. 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도 국무총리의 자질, 자격, 일 잘할 사람이 누군지 또 누가 국무총리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또 볼 것 같아요. 일단 일 시켜보고 시켜보고. 뭐 하면 그때 뭐라 하세요? 그때 일단 시켜보고 시켜보고 좋습니다. 시켜보고 좀 해보자.